세 번째 논점. 자, 리메디예요, 리메디. 자, 퍼포먼스에서 브릿지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리메디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머니터리 데미지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죠. 그래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을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 많은 손해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 문제 MB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 ME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expectation 데미지. 자, 뭐냐면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손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행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약이 브릿지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브릿지한 거죠. 하지만 내가 계약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한 상태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없었던 상태가 아니라 계약을 한 상태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했다라면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내가 10만 원을 벌었다면 그 10만 원을 보상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행된 상태로 내가 번 돈만큼은 줘라라는 게 expectation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약이 됐더라면 난 10만 원을 받았을 거야. 그럼 그 10만 원을 줘라. 대신에 내가 계약을 안 함으로써 계약 위반이 돼서 이 계약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면 내가 계약을 위해서 내가 원래 써야 되는 원래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안 썼어요. 안 쓴 게 일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빼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따가 예제 자세히 보실 거예요. 자, consequential damage는 뭐냐면, 자, 이거는 계약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10만 원을 벌고, 그 10만 원 가지고 예를 들면 뭘 더 사기로 내가 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이 브릿지 됨으로써 내가 그것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손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랑 B랑 계약을 했을 때 서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와의 계약과는 별 상관이 없이 그냥 2차적인 손해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얘가 갚아야 되냐? 계약 브리지한 사람이 갚아야 되냐? 자, 언제만 갚냐면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있었을 때만. 그러니까 계약 위반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foreseeable 했을 때만. 그죠? 예측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이 된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측할 수 있을 때만. 이따 예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incidental damage는 뭐냐면 계약의 브리치가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 거래를 찾아야겠죠? 나는 이 물건을 원래 팔려고 했는데 이 물건 얘가 안 삼으로써 브리치함으로써 이 물건을 못 팔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찾으려면 영업 비용이 또 나가겠죠? 그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얘가 갚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incidental damage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물건을 지금 당장 못 파니까 대체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데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비용들을 다 incidental dam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nsequential damage랑 incidental damage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부재를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증명이 되면. 자, 그다음에 reliance damage는 뭐냐면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랑 다르게 뭐냐면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체결 이전의 상태. 아까는 뭐였어? expectation damage는 이행된 상태. 이 둘이 달라요. 얘는 내가 계약이 됐다라고 생각한 상태. 내가 원래 10만 원의 이익을 받을 것을 10만 원 달라는 게 expectation damage고요. reliance damage는 뭐냐면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이 원래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라.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내가 벌 거에 대한 건 당연히 못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계약 때문에 내가 미리 어떤 세팅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는 내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없었다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 돈을 안 썼을 텐데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비용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 비용은 너가 줘라고 하는 게 reliance damage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내가 신뢰를 해서 지출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줘야 돼라고 하는 게 reliance damage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expectation damage보다 당연히 reliance damage가 작겠죠, 금액이.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 damage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렵거나 이제 expectation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광고 대행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물건을 광고해줘라고 광고 대행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광고 대행사가 브리지를 한 거예요. 광고 안 해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거는 익스펙테이션 데미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산정하기가 불확실하겠죠. 왜냐면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라는 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광고가 대박이 나면 뭐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물건을 팔 수도 있겠지만 광고가 뭐 미비했다. 뭐 잘 안 팔렸다. 그러면 내 기대 손해가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거는 뭐 어렵죠. 몇 개가 팔릴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릴라이언스 데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광고를 신뢰해서 내가 지출한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달라. 계약이 안 된 것처럼 그냥 만들어 달라라는 게 릴라이언스 데미지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복구죠. 원상복구, 원상회복. 자, restitution인데 이건 뭐냐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expectation damage랑 reliance damage랑 restitution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expectation damage보다는 작을 거고 얘보다는 얘가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on-breaching 파티가 한테 어떤 이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non breaching 파티가 이제 breaching 파티한테 breaching 파티가 어떤 이 계약이 breach 됨으로써 breach 됐는데도 아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라는 게 너가 위반했는데 네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줘라고 하는 게 restitution이다. 좀 더 소극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손해 본 거를 달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득 본 거를 다 줘. 응. 네가 지금 나랑 계약함으로써 네가 이득을 봤잖아. 이따 예시 다 보실 거예요. 이득을 봤으니까 그거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더 소극적인 이득인 거예요. 자, 그거는 달라. 그래서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할 때 이제 익스펙테이션 데미지 받으면 되게 잘 받은 거고요. 릴라이언스 데미지 받아도 그러면 두 번째로 잘 받은 거고 레스티튜션은 거의 최악의 경우죠. 네가 받은 이득만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리퀴데이트 데미지는 뭐냐면 미리 계약을 할 때 약정을 해놓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브리치하면 이거 이 금액 줘라고 말하는 거 되게 확실한 금액이죠. 그게 리퀴데이트 데미지입니다. 미리 계약서에 약정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되게 강력한 거겠죠. 미리 약정, 계약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약정해 둔 거기 때문에 이걸 약정을 해주는 순간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제일 우선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이에요. 자, 이번에 이게 다 이제 금전적인 배상에 대해서 다 다뤘고요.